같이 해보는 건 어때요? 죽은 파트는 여리 씨가 맡고 산 파트는 내가 맡고.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서늘한 고립 속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왕국을 가졌지만 정작 속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예측 불가능한 운명적 서사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웅장한 레이나 호텔의 수장이자 재벌 상속녀인 천여리가 서 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부를 가졌기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그녀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어릴 적 당했던 끔찍한 사고 이후 여리의 눈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또렷하게 담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문제 단순히 귀신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원혼들은 여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으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행위조차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사투였던 셈입니다. 그 결과 여리는 스스로를 세상과 완전히 격리하는 외톨이의 삶을 선택합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조차 사실은 날마다 자신을 조여오는 거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벽 안에 갇혀 외롭게 혼수를 기울이는 것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이었죠. 그런 여리의 얼어붙은 일상에 불쑥 난입한 인물이 바로 마강욱 검사입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며 냉철한 논리로 사건을 파헤치는 엘리트 법조인이지만 그에게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귀신을 그 무엇보다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조그만 음영이나 불쑥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남자가 하필이면 평생을 영혼들에 둘러싸여 살아온 여리와 지독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의문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강욱이 그녀의 뒤를 쫓으며 밀착 수사를 벌인 것이죠. 타인과 철저히 거리를 두려는 여리에게 강욱은 특유의 서툴지만 묵직한 다정함으로 다가갑니다. 나랑 잘못 겸상했다간 진짜 저 세상 볼 수도 있다니까요. 여리가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날카로운 경고를 날려도 강욱은 굴하지 않고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어버립니다. 결국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게 된 그날 밤 술에 거세게 취한 여리가 강욱의 고가 셔츠를 망가뜨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죠. 다음날 미안함과 찝찝함을 안고 강욱의 집을 찾아간 여리. 하지만 그곳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기이한 현상이 발동합니다. 어젯밤 손이 맞닿았던 여파로 인해 강욱의 눈에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할 옆집 꼬마 귀신의 형상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여리가 평생을 짊어져온 저주 같은 능력이 마찰을 일으키며 강욱의 개그대로 옮겨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귀신이라면 자다가도 기겁하는 검사가 귀신을 끌고 다니는 여자와 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댁들 잘 때 죽은 사람들 찾아오는 거 모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포의 세계로 끌려 들어온 강욱이었지만 그는 다른 이들처럼 여리를 원망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름 끼치는 현장 속에서 꼬마 귀신이 전달하려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사고 현장에 고립된 아빠를 구해달라는 아이의 안타까운 한을 풀기 위해 강욱과 여리는 한밤중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그러나 공포의 전이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리와의 접촉 이후 강욱의 일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검찰청 사무실은 물론 집에서 잠을 청하려 눈을 감는 순간에도 섬뜩한 영혼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며 기괴한 장난을 쳐대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강욱은 담력을 기르겠다며 동료들을 불러 밤새 호러 영화를 관람하거나 참치회를 사주며 곁에 있어 달라고 떼를 쓰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죠.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영혼들의 방해는 한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강욱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리를 찾아갑니다. 당장이라도 원망을 쏟아낼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막상 혼자만의 차가운 섬에 갇혀 지내는 여리의 고단한 얼굴을 마주하자 강욱의 마음속에서는 투정 대신 깊은 안타까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일주일도 참기 힘든데 여리 씨는 이 끔찍한 걸 어떻게 10년이나 견뎠어요? 강욱이 던진 이 따뜻한 한마디는 평생을 저주받은 존재라 여기며 스스로를 학대해온 여리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타인의 온전한 이해와 위로를 받아본 여리는 강욱이 무사히 이 시련의 한 달을 버텨낼 수 있도록 자신이 10년간 체득한 귀신 퇴치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마주쳐도 절대 겁먹은 티를 내지 말 것, 눈이 마주치면 대수롭지 않게 외면할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과감하게 소금을 뿌려 쫓아낼 것. 그렇게 두 사람은 엉뚱하면서도 애틋한 공포 극복 훈련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점차 깊게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요리의 주변을 둘러싼 현실의 위협 역시 더욱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냅니다. 특히 CL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의 후계자인 강민환의 존재는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민환은 여리의 주변을 개연성 없이 맴돌며 지나칠 정도로 부드러운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미소 뒤에는 어딘가 서늘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여리가 가진 비밀스러운 능력이나 과거의 사건이 자신들의 거대한 호텔 그룹 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철하게 저울질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리의 곁에서 묵묵히 수발을 들며 그녀를 지키는 총지배인 봉지욱의 존재도 복잡한 감정선을 형성합니다. 지욱은 귀신을 보지 못하지만 귀신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여리의 눈빛만 보고도 그녀의 불안을 읽어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리의 마음이 강욱에게 향하는 것을 지켜보며 지욱의 순수한 헌신은 조금씩 왜곡된 집착과 상처로 얼룩질 조짐을 보입니다. 여리를 둘러싼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리의 자리를 노리는 하리와 감옥에서 나온 살인자 박승대의 검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여리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녀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그들은 여리를 납치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니, 귀신을 보는 게 초능력도 아니고. 어떻게 겁도 없이 야밤에 산에 올라요? 그러니까 선신고부터 하고 올라갔죠. 나도 내 앞가림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아까는요? 아까 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 알죠? 차가운 창고에 사지가 묶인 채 갇힌 여리. 박승대는 여리를 잔혹하게 위협하며 귀신이 보인다는 증거를 대라고 압박합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 여리를 구하기 위해 창고 문을 부수고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욱이었습니다. 여리가 납치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귀신이 강욱을 찾아가 그 위험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귀신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남자가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본능적인 공포를 누르고 사지에 뛰어든 것입니다. 강욱은 치열한 격투 끝에 여리를 무사히 구출해내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박승대가 휘두른 공격과 뜻밖의 사고로 인해 여리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맙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차갑게 누워있는 강욱을 바라보며 여리의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나 때문이야. 나 같은 불행한 여자와 엮인 탓에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자신의 곁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비극을 맞이했다는 잔인한 기억이 또다시 여리를 짓눌렀습니다. 학창시절 단짝 친구였던 주희와 함께 요트를 탔다가 당했던 사고. 사실 당시 두 사람 중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망설이던 구조대의 눈에 빛난 것은 여리가 잠시 빌려 차고 있었던 주희의 수호천사 목걸이였습니다. 그 햇빛의 반사 때문에 여리가 먼저 구조되었고 주희는 차가운 물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주희의 영혼은 거대한 원한과 집착에 사로잡혀 여리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여리가 누군가와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여리는 강욱을 살리기 위해 그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강욱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것이죠.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는 여리. 뒤늦게 병상에서 정신을 차린 강욱은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미친 듯이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가지 마요, 여리씨. 날 두고 어디 가려는 거예요. 이륙을 앞둔 공항 로비에서 마침내 여리를 붙잡은 강욱. 하지만 여리는 차갑게 강욱의 손을 뿌리칩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결국 강욱마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강욱을 뒤로한 채 여리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 합니다. 모든 인연이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던 그 순간 하늘이 거친 폭풍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모든 비행편이 결항되고 발이 묶인 여리 앞에 빗물과 눈물로 젖은 강욱이 다시 나타납니다. 운명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듯 강욱은 여리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귀신이 오든 그보다 더한 게 찾아오든 상관없어요. 당신 없는 세상이 나한테는 더 오싹한 지옥입니다. 이 강력한 구원의 선언 앞에 10년 동안 여리를 감싸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마침내 깨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진짜 마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대차게 넘어져서. 진짜 너무하네. 나는 제보 전화 올까 해가지고 매일 야근하면서 며칠을 대기했는데. 경찰도 아니고 무슨 검사가 제보 전화에 직접 두고 그래요?
다른 검사도 그래요? 다른 검사들은 절대로 안 하는 일이죠. 나니까 하는 거죠. 여리 씨 때문에. 강욱의 변함없는 진심을 확인한 여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던 주위의 영혼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호러 마술쇼의 무대라는 기이한 환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위의 거대한 원원이 여리를 끌고 깊은 물속 수조로 들어가 목을 재우기 시작하죠. 수조 밖에서 강욱은 공중에 내던져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미친 듯이 유리창을 깨부수며 여리를 구하려 울부짖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 속에서 여리는 물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주위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원망이나 두려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리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수호천사 목걸이를 주희에게 다시 건네주며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미안해 주희야.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추웠니? 진심 어린 사과와 애도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순전한 사랑 앞에 10년 동안 묵혀있던 주희의 원한이 비로소 눈물처럼 녹아내립니다. 마침내 주희의 영혼은 평온한 안식을 찾으며 빛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한편 호텔 그룹의 이권을 두고 여리의 주변을 맴돌던 강민환 역시 마지막 순간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야망과 계산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지만 여리를 향해 느꼈던 알 수 없는 연민과 애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뒤에서 여리가 호텔 일권을 지키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뒤 조용히 물러납니다. 참된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총지배인 지욱 역시 여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오싹한 소동과 미스터리가 거쳐간 자리. 영화 원작이 짧고 강렬한 호러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TVN 드라마파는 인물들의 과거 트라우마와 상처를 보듬는 훨씬 더 깊고 촘촘한 서사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여리와 강욱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함께 걷습니다. 여리는 장갑을 벗은 채 강욱의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도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싹함 대신 햇살 같은 편안함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현실의 벽이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독과 공포가 존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민 손을 꼭 잡고 온기를 나누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삶의 오싹한 순간들도 언젠가는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로맨스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을 보는 여자와 귀신을 무서워하는 남자가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며 완성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가진 위대한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제 전담 전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귀신도 같이 보던 사이였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나만 혼자 정상으로 돌아오고 남은 한 사람은 지금 귀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에?